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도 많은 종목들을 수익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고루고루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달 사실 최고 수익률 만들어낸 거 삼성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준비했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1월 달에 빠르게 소진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앞으로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또 잘 관리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나가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과정 속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추격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여러 사람이 같이 우리가 공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달리고 있는 종목을 추격하는 행위들은 상당히 리스크를 갖다 수반해서 가는 것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채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에 능숙한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적당한 정도 속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 것들을 제가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조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걸 넥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의외로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응이 없으면 좀 나중에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나서 나머지 것들 조금 눌림 들어오는 것들은 무엇 하면 되냐? 다시 잘 더 평단가 관리해 나가면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자금의 흐름은 크게 하방이 크게 걱정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보면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포트폴리오에 로봇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하나 있긴 한데, 이 현대차와 관련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빌빌하고 있는데요. 때가 되면 그것도 다 관심 받고 올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좀 두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에서 꽤 많은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또 항상 또 테마로 다 뱅뱅 돌 수 있는 것들이 우주항공, 또 스페이스X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난 관심을 또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부분에선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하방 쪽으로 좀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또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도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땐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현재까지도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죠, 위헌 판결 여부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례성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파월 의장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 아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대체적으로 그 정도 분들이면 서로 변호사 쓰고, 사실 4개월 만에, 이제 임기가 5월달이 이제 끝이 아니겠습니까? 4개월 만에 무슨 결과를 나타내겠습니까? 그냥 트럼프가 나름 그래도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익 실현 의견 드린 종목 알테오전 수익 실현 의견 드렸는데요.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 시그널 잘 들어오다가 UBS가 배드 리포트를 좀 내놓는 바람에 주가가 좀 크게 좀 훼손을 했는데요. 일단 배드 시그널 나온 건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 실현을 해놓고 다시 한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 들어오면 매수하면 되는 것들이니까요. 우리가 스윙 거래, 롱숏 거래 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것들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번 달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 뭐 이건 뭐 작은 수익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유한 기간은 딱 2주 정도만 들고 있었거든요. 2주도 안 들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기로 있어요. 그래서 뭐 2주 정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무리해 가면서 계속해서 드립을 가는 것보다는 또 일단 현금 확보하고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또 유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아래로 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려내려고 하면 또 수익 나는 구간에서 무엇을 해요? 현금을 또 창출해내고 좀 눌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관리해 나가면 돼. 그것도 어차피 나중에 때가 되면 좋은 거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또 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항상 장이 갑자기 안 좋아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실 나는 종목들을 매도하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수익 나는 것을 매도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눌려 있는 것들 갖다가 공략을 해주는 거. 좋은 건데 눌린 거면 나중에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고점에 있는 것들은요, 매물이 나올 때 신나게 터지죠. 그래서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이미 조정받은 것들은요, 내려가 봤자 많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또 속성을 또 가지고 있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지금 상황은 아닌데, 뭐 장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죠? 수익 구간이나 손실이 적은 것들을 해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함에 있어서 손실률을 적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수익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들었고, 이 2026년도 15번째, 1월 15번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할 종목은 두산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죠. 3분기 정도쯤에 목표가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다라는 것들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4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3쿼터에 눌렸다가 올라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4분기보다는 또 1분기가 조금 못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충분히 커버링을 다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동종목 같은 경우는 두산전자, 비지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가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관련된 또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배당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운영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약간 같이 눌림이 발생이 된 현상도 같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지금은 순수하게 칩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칩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물이 나올 때 또 이쪽 관련된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보면 오늘 어제도 보면 구글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글 TPU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스페타시스 이런 곳에서 조금 주가가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의 조정은 어느 정도 충분히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선반영을 했으니까 1분기 가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구간까지 형성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략한 시점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 쿼터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이 크게 형성이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쿼터를 선반영해서 나타난 뭐 주가가 100만 원이 넘는 주가였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간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실적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가 리바운딩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보면 또 기업도 하나 인수한다고 하다 보니까 주가도 또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구간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되고 이건 또 어느 정도 수렴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 이 구간 어딘가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우리가 상당히 자주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종목 처음 공략할 때가 30만 원대부터 공략을 했었는데 어느새 100만 원까지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당 단가가 높다 보니까 거래를 많이 안 하시는 성향이 있어 제가 가끔 가다만 이야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 땐 충분히 또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젠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또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쪽에 관련된 칩 쪽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이 조금 약한 거죠. 그러나 그 칩 쪽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 관련된 종목 그 수출을 할 땐 대체적으로 현금을 먼저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동박 CC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같이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자, 금호타이어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 화재가 좀 발생해서 광주 공장이 가동이 멈췄다가 지난해 4분기에 다시 정상 가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뉴스를 접하셔서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부분.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업하면서 매수 포인트 체크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이 핵심 투자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생각해 보면 뭐 글쎄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과거 정도의 밸류에이션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체크업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타이어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도 좀 이야기를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급등하고 있어서 이거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조정을 받을 거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도 당시에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번 금호타이어 관련된 리포트 해드릴 때가 이쯤 어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항상 뉴스로 오른 것들은. 자, 공장을 정상 가동한데, 그때 쭉쭉쭉 올라가. 실제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발생이 되고 있나요? 안 나고 있나요? 예, 물론 이 경우는 선반영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는 모멘텀을 우리가 플레이 해보자라고 당시에도 이야기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서 조정은 어느 정도 수렴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도 조금 저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늘려주는 과정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아주 사람들이 땡큐하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5,500원 이 라인 아래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250원 이 사이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관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뉴스가 나온 건 11월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개선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겠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1분기, 2분기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1분기, 2분기 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해 놓고 있다가 적당한 위치에 나오면 또 매수하고 또 적당한 위치를 우리가 잡지 못해서 놓친다 그러면 다른 종목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을 할 때는 기존에 보유한 종목을 다시 체크하는 거라든지 또 새롭게 공략할 종목을 우리가 일단은 선 공부를 해놓고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기회가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 우리가 좋은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라서 그래도 우리가 항상 체크하고 스터디 해놓으면 나중에 꼭 쓸 때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어떤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미스테이크가 발생됐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좀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실적이죠.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리콘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시그널과 배드 시그널일 때 다 생각을 해보면 4만원과 5만 1천원 사이를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목표가를 놓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수익이 적정 수익, 기본 수익이 나는 게 목표이지 최고 수익률을 갖다 기록하는 게 목표인 채널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만 원과 5만 천 원 사이를 플레이해 나가면 이 갭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20% 충분히 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과정들은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게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 쪽에 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4만 원 선 쪽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요 5만 원 라인, 요 구간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을 갖다 플레이해 나가는 과정, 이게 아마도 나타날 구간이 이제 구정 지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그널적으로도 일반 시그널은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이던스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실적 나오는 예상치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눌리고 나서 반등 오고 일정 부분 수렴을 하는데 다 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매크로 수급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체크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겠냐라고 생각해보면 안 들어오죠. 지금은 뭐 아주 그냥 로봇 쪽에서 엄청나게 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소강 상태가 좀 진행이 되는 과정이 돈이 무브를 하는 과정이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쪽 관련된 봄 되면 또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지금 프라이스 정도는 한 4만 천 원 이하 정도에 들어오면 처음에 우리가 공략을 좀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전체적인 거, 사실 지금 지수가 조금 빠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 급등을 했으니까 조금 빠지는 느낌이 되면 약간 이런 종목들도 같이 눌리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 시점을 좀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이 정도로 좀 체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L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낮은 구간은 13,000원, 높은 구간은 2만원, 뭐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만원까지 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뭐 이제 13,000원대 잡아서 대략 뭐 15,000원 이상만 올라가주면 우리는 충분히 땡큐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GKL 같은 경우 우리가 한 4번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갖고 뭐 20, 30% 수익 내야 되는 그런 목표성을 저는 갖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20, 30%뭐 수익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묵직하고 큰 종목에서 타겟팅을 딱 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것들 잡아서 하는 것들 뭐 아니면 좀 더, 좀 가볍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형주 중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계속 갈등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적어도 구정 때까지는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중국이 조금 짜증내기 시작하면 적어도 반년은 간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 숙박세라든지 또 그 입국세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올리는 그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없는 한국 쪽으로 올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히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또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괜찮다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게 더 좋아하라? 뭐 파라다이스가 제일 좋죠. 그리고 떼건강 개발도 좋고요. 자, 그런데 거래하기 편한 거. 어차피 스몰캡 합리가 우리가 메인 테마로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 수익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우리가 거래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거래하기 어렵지 않은 종목이 이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13,000원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로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13,000원에서 13,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 초병 잡아주고 우리가 계속해서 플레이해 나가면 되는 시점은 도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생각을 해보면 13,000원 정도가 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우리가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자리 지켜주고 물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는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도부터는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시점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뭐 어느 정도 타겟 프라이스를 두고 모니터링 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쭉 분석을 한 걸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000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아주 낮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간은 훼손할 것이면 틀림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절대로 이쪽으로 수급이 당장 들어오는 구간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다음 주 정도쯤이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까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간에서 기관의 수급과 그 다음에 양봉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거래를 할 때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달바 글로벌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아래쪽은 10만 원, 높은 점은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쪽은 보지 않을게요. 여기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에서 15만 원 이 정도 사이가 우리가 플레이 할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미 지난번에 가이던스 이 종목을 알려드렸잖아요. 4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안 좋고 1쿼터부터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예상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가 피크인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주를 많이 받아놨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덜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미 가이던스를 이렇게 일찌감치 내놨다는 것들은 이미 자기들이 작동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북미, 유럽, 일본 이런 곳에서 계속 오프라인 입점을 확대해 나간다. 해외 매출을 크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것들은 뭐 자기들이 보통 지금 어느 정도 거래를 해오는 스케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동사의 제품도 좀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데이터 나오는 것도 저는 그것만 주로 믿는데 데이터들이 상당히 괜찮게 가이던스 나오고 있다는 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이던스 기반으로 해서 저점은 어디일까? 중간은 어디일까? 고점은 어디일까?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를 하실 때 어떻게 할까? 상, 중, 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 쪽으로 왔어. 근데 이걸 왜 겁내야 돼?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은 점과 높은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보호에서 물량 풀리면서 마지막으로 수정받은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어디까지 왔었어요? 예.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낮은 구간, 10만 원에 가까운 구간까지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바운딩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일단 이동평균 크로스가 다 나타났죠. 제가 이게 무슨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1번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수령을 하잖아요. 그럼 뭐 다음번 자리에서 여기서 공략해 주는 게 가장 큰 정석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62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면 1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4만 원 아래쪽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해 주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년째가 되는 때가 또 보여서 풀리는데 그때가 8월 달쯤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2분기간 사이에선 충분히 리바운드 한 번 정도는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실적이 가장 올해 좋다. 이 부분 가이던스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4만 원 정도 아래쪽에 잡은 평단가가 13에서 14 정도 형성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단에서 조금 올라가지면 한 17에서 18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종목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생각 예상치가 나오게 되면 여기 고점보다 높이 올라간다. 이 구간이 언제쯤이겠습니까? 예, 2월에서 3월 정도 가는 구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정도쯤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건 왜 안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1월달에 기본적인 목표는 대부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2월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시간에 다시 또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